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3월 첫 또 시작 달거리 생각나시죠? 제가 그 주말 동안에 달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2월달하고 3월달, 그러니까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요 부분을 저는 달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시장하고 3월 시장하고 진짜 뭐 주말 하루 차이잖아요, 그죠? 주말 빼고 하루 차이인데 2월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내렸었던 이 부분들이 3월 달에 오히려 반전하는 것? 뭐 거꾸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막 올라갔던 주식이 달 딱 바뀌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죠? 물론 미국 시장의 영향이 있죠, 그죠? 미국 시장의 영향력, 요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뭐예요? 페드죠, 그죠? 페드. 연준. 파월 의장.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한국 시장의 금리 동결,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좋죠, 그죠? 이 주가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경제 지표 이것도 미국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페드 연준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 금리 내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죠? 지금은 미국 시장의 그 시장을 판단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나는 이 추정치가 100%에 달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100%까지 왔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진행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보면은 금리 인하할 때 25bp 내리죠. 25bp. 근데 지금 50bp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은 무슨 위기? 코로나. 그죠?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충격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25bp 내리는데, 이 25bp 내리는 게 아니라 50bp 내리면 진짜 50bp 내리면은 충격이 콱 하고 달아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5bp, 최대로 50bp 이렇게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이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25bp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50bp를 더 내려버리면 이거 시장은 환호를 할 거고 주가 지수는 그동안 내려와 있었던 부분 많이 내렸으니까 반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합리적 기대에 대한 부분은 오케이, 맞았어요. 진짜. 왜?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결을 했으니까. 다들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갔었지. 금리를 더 내리면은 더 좋겠다. 근데 동결로 회귀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더 내리고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더 팔기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었었죠. 물론 외국인들이 안 판다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동결하는 부분이 리스크적으로 한국 시장에 다가온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시장의 영향력,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여건, FOMC 회의에서 진짜 100%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지금은 25bp가 아니라 50bp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던 이 부분에 여기 와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거 너무 빠른가? 제가 생각한 게 너무 빨랐나?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그 상승력,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생긴 거고,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미국 시장은, 다른, 다우 지수, S&P 지수는 빠졌지만, 나스닥 지수는 반등을 해주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월요일 시장. 미국 시장, 한국 시간으로 밤에 열리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의 그 결과를 확인할 텐데요. 이 부분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거리. 예. 이 달거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2월 28일 날, 진짜, 금요일 날 시장이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거 바뀔 수도 있다. 진짜 2월 달에는 그렇게 내리더라도, 지금 별거 없는데 오히려 3월 달에 이 달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예측했었던 상태였었죠. 물론 페드의 연준의 그 파월 의장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력 이런 것들을 맞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그거는 바로 이거죠. 그죠? 요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이게 페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시장에서 나온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있을 수 있죠. 그죠? 페드. 연준이 나서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 연준은 긴급 성명문을 얘기를 했었던 상태였고, 6줄짜리를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와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페드, 즉 파월 연준의 이 등판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주가는 반전하고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잠잠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맞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그쵸? 자, 여기에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PBR 요게 0.84배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그죠? 2019년도에 형성됐던 역사적인 PBR의 저점 0.82배에 불과 2에서 3%뿐이 안 남겨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코스피 PBR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PBR 계수로 보면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PBR 계수를 보고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의 구간으로도 그러니까 저평가의 구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어쨌든 PBR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쵸? 자,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 이것이 가지는 함의. 그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시장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한국 시장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있어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은 좀 더 늦은 것이 아니냐.
늦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달거리가 시작이 됐고 2월 달보다는 3월 달에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장은 어쨌든 반등을 해줬어요. 좀 보실래요?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 15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이고, 가까스로 2000포인트는 지켰죠, 그죠? 자, 2000포인트. 이게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포인트 상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10포인트 시작을 해서 15포인트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시장 자체적으로는 약간 좀 지루했을걸요. 아침에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보편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보면 돼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삼성 SDI, 이게 3% 정도 올라왔어요. 그죠? 삼성전기가 좀 많이 올라왔죠. 3.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은 3% 대역, 3% 대역의 상승. 그죠? 대형주 위주로 해서 봤을 때. 안 올라온 것은 1%, 뭐 2%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그쵸?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렸죠. 그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 4.83%.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내렸는데, 주가에 대한 부분, 내렸는데, 이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에 어디 뭐 반등이라는 게 어디 있어? 뭐 더 내리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죠? 근데요, 오늘 내린다고 해서 내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안 빠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부분, 등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IT 부품 쪽으로 한번 보자. IT 부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아니면 5G. 여기. 5G. 보편적이죠, 그죠? 좀 더 세게 올라온 것은 3%. 종목이니까 5% 대역으로 올라온 것도 있죠, 그죠? 보편적으로는 한 3%? 3% 상승. 안 올라온 것은 2%, 1%. 맞죠, 그죠? 다른 쪽은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는 오히려 내렸죠, 그죠? 건설주는 오히려 내렸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는 등 발사체가 올라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관련돼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도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업종이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좀 셌어요. 그쵸? 근데 화장품 업종이 또 올라온다? 일본에서 시진핑의 방문을 뒤로 밀었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뒤로 밀었거든요. 뒤로 밀었다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렸다가 뭐 일본 들렸다가 뭐 본국으로 가는 거 이런 루트를 찾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중국 갔다가 다음번에 일본 갔다가 다시 또 중국 갔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를 하기에는 이르다 판단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방문 뭐 이런 것들을 뒤로 가을에 하자,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은 화장품 주식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지만 화장품 주식이 또 올라올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봅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병상이 부족하고 있고, 의료, 물품, 뭐, 물론 이제 약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죠. 당연히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걸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는 잠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직까지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약, 그리고 의약품 쪽, 이런 쪽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헬스케어나 면역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헬스케어, 아니면 의료기기, 장비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의약품 이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른 쪽은 좀 힘들어요. 기계나 마찬가지로 뭐 IT나 IT 부품 쪽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5G하고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 되겠죠. 그죠? 뭐 그 상황에 의해서 파트론이 오늘 많이 올라왔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것도 반등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요거 올라온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주가를 팔거나 사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종목의 개별 종목의 종목상으로 봤을 때의 파트론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서는. 자, 봐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서 내렸잖아요. 내린 부분에서 요거 올라왔다고 팔아? 뭐 여기서 샀나? 여기서 산 부분에서 내일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홀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8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 시장은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2% 정도의 상승. 좀 더 올라왔다라고 하면 3% 정도, 종목별 상승.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5% 이상 상승. 요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안 올라왔다 그러면 1%. 진짜 마이너스 나온 것도 있죠. 그죠? 이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마이너스 4.8% 나왔다는 것은 기아차가 내일 반등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적어도 2%나 3%이 위쪽에 움직이는 이 종목, 이게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어떤 종목? 사나? 이슈가 있어서 뭐 삼성 SDI 사고, 아니면 LG화학 사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대형주를 빼놓은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거래량.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이 종목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코스피 15포인트 올라왔어요. 0.78% 올라왔어요. 1%도 안 돼. 그쵸? 2000포인트 간 넘은 거야. 2000포인트 지지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봤을 때 대형주들이 올라온다?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코스피 내에 중소형주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쪽을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포인트별로 봤을 때 지수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1%, 2% 맞죠? 그죠? 2%에서 3% 이게 보편적인 거야. 오늘 반등. 이 반등이 내일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오늘은 오늘이고 또 내일은 내일일 테니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코스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봐보세요. 627포인트, 16포인트 올라왔고 몇 퍼센트 올라왔어요? 2.7% 올라왔어요. 그럼 얘는 기본이 3%죠. 그죠? 3%에서 5%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느 게 상승률이 높아요? 당연히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래?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래량 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래량 지표에서 움직이면서 수급이 딱 매칭이 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 군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거는 바로 수급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7,800억 팔았어. 그쵸? 기관 2,700억 샀어. 선본동님 9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인 4,600억 샀어.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외국인들은 계속 판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 내일도 팔고 내일 모레도. 자, 그러면은 오늘 7,800억 팔았는데 내일은 안 파나? 내일 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지. 왜? 아직까지 코로나19. 그쵸? 코로나19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이 없는 상황에 매칭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일자별로 번째 추천 딱 감사합니다. 딱 보면은 잡아보세요. 24일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팔았지. 7천억, 7천억, 8천억, 4천억, 6천억, 7천억 팔았잖아요. 그죠? 금 8천억. 그럼 내일 갑자기 플러스 5천억 이렇게 나오나? 이건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 매도에 대한 속도는 그대로야. 거기에 선물까지 5천억 팔았거든요. 그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주가가 슬기고님 11번째 실질적으로 추천 감사합니다. 더 반등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매도된다면 오르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똑같이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좀 작게 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얘는 반등을 해줘도 0.78% 뿐이 반등을 안 했어. 코스피 지수. 그쵸? 그렇지만은 코스닥 지수는 반등을 해준 그런 상황인데 2.7% 반등을 해줬어요. 그럼 어느 쪽이 나요?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러면 코스피는 대형주, 코스닥은 중소형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을 해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은 대형주겠지. 그쵸? 외국인이 대형주를 갖고 있지 중소형주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거는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 그 부분에서 매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분명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 더 올라올 수 있어도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맞죠, 그죠?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종목을 교체한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종목 교체할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날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홀딩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자금적 여유가 있어. 자금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좀 사야겠어 라고 할 때에는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난 거지. 그죠? 그쵸? 팔아주는 쪽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느껴보자. 7,800억을 외국인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 2,7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그쵸? 근데 여기 보면 기금 팔았어요. 맞죠? 그죠? 기금 팔았잖아요. 그죠? 기금이 샀어요? 아니지. 지금 190억 팔았잖아. 가뜩이나 좀 도와주면 어때? 사주면. 근데 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샀어요? 투신권, 사모펀드. 보시라고요. 딱 보면은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투신권이나 사모펀드에서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왜? 외국인들이 판 부분에 대형주 위주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 거겠지. 그쵸?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금융투자도 960억 매수를 했거든요. 요거는 좀 다를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을 매수해주는 여건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투신권이나 사모펀드보단 덜해. 그쵸? 투신권이나 사모펀드 아니면 보험권보단 덜하잖아 얘가. 그럼 얘는 뭐를 샀을까?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좀 더 종목에 집중해서 샀겠지. 그죠? 종목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는 여태까지 파는 애들이야. 언제부터 샀냐면 2월 28일 금요일서부터 샀지 얘네들은. 그죠? 그리고 오늘 산 거야. 이틀째 들어온 거거든요. 이틀째 들어왔다고. 요거를 여기서 추이로 보더라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코스피 금융투자. 계속적으로 팔았었는데 28일 날 들어왔고 3월 2일 날 들어온 거야. 이거 이틀 들어온 거거든요. 28일 날 많이 샀어요. 그쵸? 얘네들은 똑같은 것을 산 거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았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물론 개인들도 사주는 거지. 그죠? 개인들도 사주는 거고. 개인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요거 봐봐라. 선물 시장. 5,100억 매도를 했다. 선물 팔고, 현물 팔고. 하방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들어오기엔 약간 힘들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한다 치더라도,
여기는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오히려 확산되고, 만약에 한국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보합선 위아래, 강보합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 오늘 올라왔으니까 횡보를 한다. 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움직일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개별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종목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왜? 금융투자도 그걸 사고 있는 거로 보이니까. 투신권이나 사모펀드가 그걸 산 거지. 그죠? 거기에 코스닥을 보면은 더 자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봐보세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110억 샀어요. 코스피는 7,800억 팔았지만은 코스닥은 110억을 샀는데, 이 110억 산 게, 내일도 또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얘는 그 매매에 대한 부분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기관들 볼까요? 1,000억 샀어요. 그죠? 1,000억. 그죠? 1,000억 샀어. 누가 샀어요? 금융투자가 샀지. 그죠? 물론 투신권도 샀어. 먼저 움직였으니까. 다른 쪽은 고만고만 하거든요. 결국은 이쪽에서 산 거지. 만약에 이 정도 샀을 때 차라리 코스피를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얘는 어차피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 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사는 거고, 그동안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매도만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매도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매수로 바뀌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많이 사고 있구나, 먼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요거 한번 보실래요? 개인은 코스피는 4,600억을 샀고요. 코스닥은 2,200억을 팔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산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많이 내렸다, SK하이닉스 많이 내렸다, 대웅주 많이 내렸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야. 근데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안 사주면 결과적으로는 지루해지는 거지. 그죠? 그 부분에서 털리고 있는 코스닥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지.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은 누가 지킨다? 개인 투자자가 지킨다. 지구는 개인 투자자가 지키고 있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샀으니까. 그렇지만은 다 산 부분에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죠?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팔게 되면 진짜 이거 팔고서 다른 종목을 샀다? 팔고서 현금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그거는 진짜 더 어려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떠난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하는 부분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좀 견뎌내야 된다. 결국은 견뎌내는 부분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느 쪽을 견딜 거냐. 실질적으로 제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형주가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좋냐 이거야.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 지표가 나올 거다 이거지.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여파, 파장이 접목되어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올 거예요. 이 경제 지표가 좋냐 이거지, 솔직히. 예. 이거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죠? 아니잖아. 예. 반도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죠. 가긴 가는데 어느 쪽이 먼저 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주가 지수 차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적인 차원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팔지 말았어야지. 코스닥에서. 맞나요? 코스닥에서 팔지 말았어야지. 요거 보실래요? 프로그램 매매?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 팔았어요. 비차익 2,700억. 근데 코스닥 시장에는 어때요? 어떠요? 프로그램 매매가 1,700억 들어왔죠. 비차익 1,500억, 차익도 260억 들어왔고. 결국은 뭘 사고 있어요? 코스닥 사고 있잖아요. 코스닥.
결국은 코스닥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팔고 있잖아, 지금. 눈에 보이나요? 네.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견뎌낼 수 있는 부분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이 산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 코스피, 코스닥, 뭐 대형주, 중형주 이거 뭐 가룰 필요도 없고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칠 때에는 뭔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는 쪽의 종목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봐야 된다. 예, 거래량 지표. 그쵸?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적이죠. 그죠? 이 장에 실적이 늘어난다? 라고 나오는 종목, 그 종목도 빠져.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해서 다 밀리고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걔도 빠질 거야. 그렇지만 반등을 할 때에 대형주가 먼저 반등할 수가 있어요. 왜? 공매도 친 거, 그 다음에 매도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 투신권, 아니면 기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먼저 움직인다라고 치더라도 현재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정적일 부분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맥시멈 많이 올라온 게 3%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은 오늘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이때에는 더 급하게 더 강하게 오히려 상한가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팔린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에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네. 그리고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산 것들 투신권보다는 금융투자가 산 것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올라와서 되게 좋았어요? 아니지. 어차피 움직이지는 못해. 얘나 쟤나. 삼성전자 갖고 있어도 올라오는 그 부분이지 그걸 팔 수는 없잖아. 그렇죠? 현금이 있다면 사지. 근데 현금은 여태까지 많이 사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일 수는 없지. 그죠?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얘나 쟤나 마찬가지로 내가 현금이 있어서 저 종목, 개별 종목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또 갭상승을 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게 되면 그걸 살 수 있겠느냐 이기지. 못 사거든요. 오히려 올라온 부분에서 팔고 파는 부분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으니까 파는 거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나 스탁론이나 아니면 급한 매물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거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게 2천억이 넘어간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갖고 있다. 근데 크게 이견이 없어. 자금은 여유 자금이야. 그럼 그걸 팔겠어요? 안 팔지? 그죠? 그 종목이 아주 나쁘면 파는 거지. 근데 2천억이면은 코스닥 2천억이면 전방위적으로 판 거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10배수 나거든요. 코스닥 전체가 삼성전자를 이기질 못하니까. 그러면은 2천억 파는 부분에 10배수를 해주면 코스피로 계산을 하면 2조 판 건데 2조 팔았다라고 하면은 다 걸리지. 그죠? 어떤 건 안 팔았겠어. 다 파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낼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잘 유추해내야 돼요.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그러면 어느 쪽을 매매를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뒤져봐 보세요. 뒤져봐 보고 실적이 이게 나쁘다, 아니면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쵸? 종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종목이 아마 거래량이 많을 거예요.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내일이라도 급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보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투자하는 부분도 그쪽에 방점을 찍고 보는 거라고. 지금 단기에 오늘 올라와서 좋다, 내일 올라와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서 크게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완샷에 한 방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풀리지. 지금 언제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그래.
한 번에 완샷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완샷에 움직이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상한가 들어가지는 않잖아. 코스닥 실적주, 수급, 기관 맞지요, 그죠?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찾고 싶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찾는데 알려드려요? 그 찾는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KRX. 한국거래소. 거래소의 통계 쪽에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 보니까 못 보는 거지. 통계찌개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KRX, 인터넷 열고, 한국 거래소 찾은 다음에 통계 쪽에 보면은, 외국인이 뭐 사는지, 기관이 뭐 사는지, 기관의 금융투자가 뭐 사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봐? 지금 이 장에. 예? 제일 중요한 때에. 이 부분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이건 유튜브거든요. 그래도 올려놓죠, 그죠? 제가 요거 거래에 대한 방법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투기 거래가 뭐고, 해지 거래가 뭐고, 차익 거래가 뭐고, 리스크 테이킹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거냐. 나는 어떤 투자자지? 이 거래에 대한 방식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일요일날 올린 겁니다. 일요일날 올린 거예요. 해봐야 6분뿐이 안 돼. 예. 들어와서 보시고요. 보신 다음에 구독 신청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실전 매매 고수 기법 유튜브 요점 실전 매매 고수 기법 요쪽으로 들어오셔서 왜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 기법에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서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와서 보시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을 제가 끌어놓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좋은데요.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주중에는 4시 20분에 방송을 해서 5시 20분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딱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과 정확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려는 그런 목적하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유튜브 쪽에다 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KRX. 지금 그거 써셨는데요. KRX는 한국 거래소의 약자예요. KRX. 네, 여기에 통계에 들어가서 야 진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내 종목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또 나눠줘. 코스닥하고 아주 그냥 보기도 쉽게 나눠줘. 그럼 거기에서 보니까 내 종목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딩. 채널의 상실입니다. 내 종목이 없다. 13번째 추천 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교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교체하는 거에 또 첫 번째 중요한 거,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교체해야겠지, 그죠? 그럼 언제 교체할 건데, 언제? 네.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아닐 것 같아요. 네. 교체하는 시점과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과 시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업종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 거, 제가 정확하게 예견을 해서 맞췄죠. 그죠?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오늘 반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위아래 꼬리를 다르면서 반전을 해준 거예요. 그죠?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에도 또. 외국인들이 팔면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반전을 한다면, 반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계속 반전하는 거를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종목이나 저 종목이나 똑같거든요. 보편적으로 올라오는 게 2%, 3%. 재수 없이 안 올라오는 거는 기아차 가치를 안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요 부분일 거고. 그러면 요 상황에서 반전될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삼선 전환도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쵸? 네, 삼선 전환도에서. 그래서 삼선 전환도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몇 포인트로 나오냐면 2020포인트. 2020. 2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2포인트잖아요, 지금. 2002포인트. 그쵸? 오늘 몇 포인트 올라왔어요? 플러스 15포인트. 그러면 2002포인트, 2000포인트니까 2020포인트까지 올라오려면은 하루면 올라오겠네. 그죠? 1일. 하루나 이틀. 맞죠? 그죠? 그럼 2020포인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20포인트에 안착되는 요 부분에서 진짜 그 상황에서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가격이 안 가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체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루나 이틀이야. 내일 모레라고. 그죠? 반등을 하면은 내일이라도 2020포인트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올라오는데 안 움직여봐. 그건 미치는 거지. 그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안착되는 그 상황과 그 부분에서 반전될 때 윤은혜죠, 윤은혜. 네, 윤은혜 교육부 부총리지, 그죠? 네, 교육부 장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계약을 2주 더 늦춘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 느린 겁니다. 그러면은 2주 정도 늦춰준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계약을 2주 정도 늦춘다. 그럼 2주 정도 늦추면 며칠이에요?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3월 26일, 23일이라고. 원래 일주일 정도 늦췄던 거를 2주 더 늦추는 거니까. 그럼 3월 23일이라고. 그래서 3월 23일이면은 3월 23일 전.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결판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거죠. 그죠? 또 계약을 늦추나? 그 부분에서 또 계약을 또 늦추나? 또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맥시멈으로 교육부 장관이 잡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어디서 잡은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뭐 이렇게 다 회의를 했겠지. 예. 그래서 회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거고 최소한 진짜 뭐 어른들보다는 아이가 다치면은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월 23일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안에 제일 맥시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3월 12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맞죠? 그죠? 선물 옵션 만기일.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잘 보고 다음 주 안에는 바꿔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번 주 잘 보고 다음 주 안에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 더, 피드백을 갖든지 하여튼 한 주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 거기에 안착이 된다면 4월 15일이 그 선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선거일이 뒤로 미루진 않았으니까 선거일이니까 그때까지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움직이는 부분에서 현재 뭐 한국은행이 그 금리도 동결했는데 물론 이제 추경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가겠죠. 특히 또 미국에서 뭐 FOMC 회의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예.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조율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거리다라고 얘기한 거, 즉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3월 달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 부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세 대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에도 제가, 그거보다는요, 아직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밀리는 부분에서 다시 이 밴드 대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으로서 삼산이 그려져서 그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더 빠질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광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 횡보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저도 횡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지만 주가는 더 내렸죠. 그죠? 한 단계 더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바닥에서 이 2020포인트 라인을 딛고 그 다음에 3월달 움직이면서 그쵸? 3월달 움직이면서 4월달 그 이후에 이렇게 갈지 아니면 또 빠질지 그거는 나중 보더라도 현재 이 밴드 대역 요 부분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20포인트 요 부분이 갭으로 하락한 거.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202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갭이라는 요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갭을 돌파시키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위로 올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매양 2050포인트. 네, 2050포인트가 이 중심선이거든요. 2050포인트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50포인트에도 또 좀 위로 올라오면 2080, 밑으로 내려오면 2020, 다시 2050, 다시 위로 올라오면 2080, 다시 2050, 다시 2020. 네. 결과적으로는 2020포인트. 그러면 지금 2020포인트가 안 된 상황이니까 얘나 A 종목이나 B 종목이나 C 종목이나 업종이나 종목과 성질은 다 달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존버 견뎌야지. 네, 견딤. 네, 그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거 빼놓고는 견딤 이외에는 없지. 그렇지만은 2020포인트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에는 달라져야 돼요. 그럼 그때가 뭐예요? 이게 교체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등하는 부분에서는 A도 올라오고 B도 올라오고 C도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크기가 약간 다를 뿐이지. 재수 없어서 D처럼 기아자동차처럼 내리는 거는 당장에 바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략적인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디딜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에요. 말을 굉장히 빨리 했죠, 그죠? 내용은 방대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는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니까 방대한 부분에 지금 3분의 2 정도뿐이 못했어요. 3분의 1이 남았어.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개인 매수.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으로 가름을 하고 주가에 대한 반등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피 지수는 20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물론 코스닥에 대한 설명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얘는 쌍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별로는 640포인트야. 640포인트. 최소한 640포인트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 네. 여기에서 640포인트에서 움직일 때 이때에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이지. 발목 정도가 될 거예요. 발목 정도에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현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오르든 저 종목이 오르든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는 거를 이제 좀 인식을 하셨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팔았잖아. 사는 거는 좋다 이거야. 뭐 돈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가 파는 거는 확인했죠. 그죠? 외국인들은 뻔하잖아요. 팔면 계속 파니까. 그죠? 그쵸? 선물도 팔고. 그럼 얘가 파는 거는 문제가 달라진 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악성 매물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못 견디는 물량이야. 이거 해소되면. 그러면은 어디예요? 제가 보기엔 640포인트? 그 위로 올라오겠지.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럼 갖고 있어야지. 그걸 왜 팔고 앉아 있어? 그걸 파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안 간 것들. 진짜 현재 보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안 늘어. 그런다면 그건 팔아야지. 그죠? 그죠? 엄한 거를 팔고 엄한 것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짜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부분에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진짜 볼 데가 없다. 라고 한다면 KRX 한국거래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올려드리니까 얘가 저잖아요. 그죠? 얘가 저잖아. 황금라인 유튜브니까 그 부분에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계속 올리니까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해라.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얘가 신대표. 그죠? 누구예요?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구매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외부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ARS 결제엔 플러스 3일 드리는 거 아시죠? 그쵸? 가격은 할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렇게 해서 들어오시고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꿔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을 이동해도 돼요. 그죠? 1599-0700. 콜센터니까 이쪽에 전화해서 방 이동을 하셔도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실 때에도 콜센터 직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면 이쪽으로 1590-0700으로 들어오시면은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그냥 내일 당장 오늘 수익 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쪽으로 보면은 큰 시장 놓칩니다. 달거리 했잖아. 2월달에서 3월달 갔단 말이야. 이 달거리의 정확한 부분을 찾아내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수급에 대한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되면 요거는 떨려 나가는 거지. 그죠? 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떨려 나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닭 줬던 개 된다고. 그죠? 지붕 쳐다보는 격분이 안 된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힘들어도 뭐예요? 존버.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벗어나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가야죠. 거기에 뭘 봐야 돼요? 거래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더 명확한 거야. 이게 더 정확한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와라. 유튜브는 무료잖아. 무료니까 들어와서 구독 신청하고 알림 설정도 해놓고 그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드릴 내용 정확하게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약간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요, 요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설명하면 되죠. 그죠? 내일 또 설명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제 방송은 본방사수하는 게 좋습니다. 본방사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부분에 좀 여유를 두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항상 주중에는 월요일서부터 어디 갔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것도 금요일 날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4시 20분 오후 4시 20분. 언제 끝나요? 5시 20분. 딱 1시간. 자스트.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다리는 시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루에 본방사수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토요일 날은 오전. 데이지니님 14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그쵸? 일요일 날도 오전 10시에 제가 채팅 지원해서 열 수는 있어요. 어쨌든 토요일 날 오전 10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딱 1시간 이렇게 해서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뭐 적어주시면 제가 볼 수는 있지만은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본다면 답변이 드리겠지만은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에너지를 불어드렸단 말이야. 이 에너지를 받고 그 기운을 느껴서 밖에 나가면 뭐예요? 코로나뿐이 더 걸리겠어. 그쵸?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공부하시라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댓글 써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뭐 댓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면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방사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할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해도 돼요. 2시간하고 3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엑기스만 딱 정리해서 바쁜 시간에 딱 알려드리는 게 맞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저녁 시간에 있잖아. 저녁 시간에 뭐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그렇죠? 시간을 아껴 씁시다. 저도 마찬가지. 신 대표 방송은 몇 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4시 20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